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오늘은 SD바이오 센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좀 빨리 나왔으면 어제 찍었을 텐데 오늘 나왔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SD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셨고, 저도 비판적으로 영상을 두 번이나 찍었는데 대바파파는 풀청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 뒤에 부분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부탁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어제 저랑 이제 대박마마가 찍은 부부의 주식대와 주식설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조회수가 안 나와서 자꾸 홍보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하나 살리나 생각해 주시고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한 가정의 평화가 좀 지켜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연락이 너무 많이 왔어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바파파가 강하게 비판했던 SD 바이오 센서, 우리 조영식 의장님 플렉스를 굉장히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대출 포함 풀청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개요를 보시면 공모 가격은 52,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 보시면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인당 약 4억 7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미달이 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 일반 청약자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증권신고서 물량보다 이번에 여기 있었던 총 물량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구주 매출 수량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ST 바이오센서의 ST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구주 매출로 나오게 되는데요. 2,587억. 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중에 이제 주주 구성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조영식 의장님께서 좀 잘 챙겨가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역시 자본주의 시장에서 본인이 회사를 잘 키우시고 그만큼 값어치를 인정받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판했던 이유는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공모가가 뻥튀기라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공모가가 좀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간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1143대 1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그 양식이 이렇게 바뀌기 좀 됐는데요. 그래서 이 비율을 구하는 게 조금 귀찮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수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12%, 건수로 했을 때는 약 한 11% 정도. 그래도 다행히 한 자리 숫자가 아닌 두 자리 숫자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거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의무 보유 확약 신청 안 하면 물량을 확 줄일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여건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만 조금 더 외국 기관 투자자들보다 불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악은 면한 결과지만 완벽하게 최상의 결과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수요 예측 결과는 쏘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간략한 청약 개요를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공모 가격은 52,000원인데 최소 증거금이 26만원입니다.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고요. 지금 체크드리는 이 세 개의 증권사는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뱅크 1금융권 연계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20영업일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 지금이라도 만드시면 지금 2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만드시면 중복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공모 후의 시가총액은 5조 3,7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 수량도 조금 변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비율로만 보시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워낙 공모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1조 7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약 530억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1조 7천억이 되겠고요. 여기서 많이 아쉬운 점은 이 기존 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 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요 근래에 샀거나 했으면 우리보다 가격이 높겠지만 그 가격을 저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된 물량보다 2배나 많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의 의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SD 바이오센서 비판한 이유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왜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DB 인베스트먼트가 이번에 구주 매출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영식 의장님이 여기에 대표이사로 있으십니다. 거의 그러니까 조영식 의장님이 대주주인데 그 물량을 그냥 구주 매출하는 거다라고 봐도 괜찮은 내용이고요. 바이오노트라는 회사가 또 중요한데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영식 의장님이 이렇게 주식이 많으시죠. 그리고 주주명에 바이오노트가 있죠. 이 바이오노트 대주주 누구냐? 조영식 의장님이십니다. STB 인베스트먼트 누구 거냐? 조영식 의장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오 기업인데 배당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그 배당이 바로 499억 원 배당을 하셨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돈 욕심이 있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잘 키운 기업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배당 받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R&D 비용으로 103억 원, 그러니까 배당 비용보다 너무 작게 투자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노트를 중요한데요. 바이오노트가 영업이익률이 90%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파격적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어디에 납품하느냐? 바로 SD 바이오센서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노트가 3분기나 4분기쯤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바이오노트의 상장을 위해서 이 90% 육박하는 영업이익으로 물량을 받으면서 실전 마사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제가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이런 의심이 아직까지도 뭐 해소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모 가격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1분기 매입액만 2,794억이나 매입했는데 이거를 90%를 다 영업이익률로 가져가면 엄청난 금액의 영업이익률이 바이오노트에 찍히게 되겠죠. 바이오노트의 주주 구성도 이렇게 조영식 의장이 많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많으신데 결국에는 SDB 인베스트먼트는 100% 조영식 의장님 겁니다. SDB 인베스트먼트는 100% 조영식 의장님 거. 그러니까 바이오노트의 약 68% 그리고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요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SDB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바이오노트 역시 배당을 역시 499억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이오노트 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노트가 SD 바이오센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STB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또 요만큼 갖고 있고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또 바이오노트를 가지고 있고 STB를 통해서도 14%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엄청 조영식 의장님 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를 높이면서 너무 많은 돈 욕심을 부리신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공모가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납득할 만한 공모 가격이 되면은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하신 분 돈 많이 벌어 가셔도 저는 박수 쳐 드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3.54%인데 STB 인베스트먼트 지분은 약 2.7%로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노트 상장할 때는 조금 더 유심 있게 이때도 아마 풀청약을 하지 않을까 공모 가격만 적게 나온다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배 구조라고 하긴 그렇지만 요 제가 정리한 거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 바꾼 이유가 공모 가격입니다. 요즘에 시즌과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엄청난 매출을
시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9,000원, 6만원 이럴 때 있을 때 그 밸류와 현재 9만원 가까이 올라간 시젠의 밸류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서 시젠 같은 진단키트 주들의 밸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SD 바이오 센서의 밸류도 올라가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시젠의 밸류를 계산을 해보았더니 2020년 실적 대비해서 퍼가 9 정도고요. 최근 4분기를 대비해서 7.3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때 SD 바이오 센서는 시총이 5조 3천억으로 지금 정해졌죠. 이제 52,000원에 전체 주식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0년 당기순이익 요거를 나눠주면 퍼가 8.6입니다. 그리고 4분기 당기순이익을 나눠주면 퍼가 5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시젠보다도 더 밸류가 싸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 의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 시젠이 한 1, 2주 사이에 급등하면서 저는 비교 기업으로 가장 비슷한 기업이 전 시젠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업으로서는 진단키트 쪽으로는 약간 SD 바이오 센서를 더 높게 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SD 바이오 센서를 더 높게 보는데 퍼가 밸류가 더 낮다. 그러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밸류에이션입니다. 공모 가격과 진단키트 주들의 밸류에이션. 네. 순전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헬스 유튜버 거를 좀 보다가 근데 확진 판정을 받은 유튜버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완치 잘 되셨나 봐요. 그런데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불안해서 매일매일 진단키트를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어린다거나 가족들과 접촉을 했는데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 또 음성 나오신 분들 굉장히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진단키트를, 자가키트를 막 사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환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진단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더 늘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가 지금 너무 강력하게 번지고 있어가지고 효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1000명대 위를 돌파하기도 하고 백신을 거의 다 맞은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수만 명이 확진자가 다시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각국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진단키트들을 구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더 많은 SD 바이오 센서가 시즌보다도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이 장외 시세도 현재 반등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장외 시세를 뭐 100% 밀어서도 안 되고 이 시세보다 낮게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진단키트 주들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배정 주식들을 제가 일일이 치고요. 그러면은 엑셀에 이렇게 절반의 균등 배정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약 건수는 제가 그냥 임의로 넣었는데요. SKIT 같은 경우에 한 14만 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보다 공모주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한 20만 주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균등이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계산한 거고요. 저는 이제 풀 청약을 할 건데요. 저는 약 한 8,000주 정도 청약을 할 예정이에요. 금액 단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해보니까 한 10주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비례 경쟁률도 역시 제가 임의로 했고 2일차 마지막 날에 한 3시쯤에 경쟁률을 보고 또 계산을 다시 해야겠죠. 어쨌든 제가 예상했을 때 뭐 이 정도 공모 규모면은 800대 1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순전히 추측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 증거금은 2억 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4일치 이자는 92,000원이 나오고요. 저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장애 시작 근처로 해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시즌보다도 더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1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밸류가 굉장히 좀 싼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주당 수익이 18만원에서 28만원이기 때문에 요 이자를 제하고 나더라도 1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이 상장일까지 시젠이나 진단키트 주들 그리고 바이오 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이것보다 더 높은 밸류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제 뜻대로 안 되고 공모가보다도 낮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의 리스크는 저는 감수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SKIT처럼 막 이렇게 확신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정보 제공 및 저 대박파파 개인의 투자 계획입니다. 따라 하시다가 손해 보실 확률도 있는 편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알려드렸던 다른 풀청약 하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확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잘 안 올라가다 보니까 좀 재미없이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안 벌리면 항상 주식은 재미없더라고요. 돈이 벌려야 재밌던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 덕분에 웃으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으면서 대박마마와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약하나마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파파였습니다.